조조는 적벽대전에서 비록 패배했지만 이후 220년 죽을 때까지 영토 확장 외에 매우 중요한 정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조는 제폭 구민을 기치로 내건 정치가였습니다. 폭력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죠. 조조는 당대의 뛰어난 시인이었는데 그의 시에는 제폭 구민의 뜻이 잔뜩 내포되어 있었고 실제로 많은 곳에서 백성을 위무하고 백성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황제가 매간매직을 하고 지방관의 수탈로 백성이 고통을 받으면서 난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조는 한 황실이 제폭 구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조는 제폭 구민을 위해서는 한 황실의 교체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적벽대전 패배 당시 조조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조조는 자신의 정치적 비전인 한 황실 교체라는 정치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을 위로 교체하는 정치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213년 조조는 위공에 책봉되거든요. 공은 한 국가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이 되면 사직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을 위로 대체하는 정치 사업에서 그 실체를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216년 조조는 위왕으로 승진했고 이것은 조조의 내심을 파악했던 동소가 제안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동소는 이후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선양이라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조는 위왕까지만 하고 헌제의 선양을 받지는 않고 죽습니다. 이것은 조조가 주나라 문왕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점으로 보아 매우 의도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나라의 건국도 문왕의 아들 무왕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220년 위왕 조조가 사망을 하고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위왕을 승계하고 같은 해 한나라 황제 헌제로부터 조비가 선양을 받게 됨으로써 한왕실 교체라는 대사업이 끝났습니다. 유비의 경우는 조조처럼 제폭 구민이 아니라 한 황실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비가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은 이후 유비는 자신도 초계 황제를 자칭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비가 그동안 주장했던 한 황실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명분을 잃어버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비는 헌제가 폐위된 후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제사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헌제는 선양한 이후 산양공으로 격하되었지만 천수를 누리고 제갈량이 죽은 해에 죽었습니다. 유비가 헌제의 폐위 사실을 듣고 헌제의 사망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는 건 자신의 황제 자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헌제의 죽음을 급하게 선포했다는 건 자신이 황제 즉위에 대한 욕망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면에 조조는 한황실 교체를 염두에 두고 정치사업을 추진했지만 죽을 때까지 헌제를 받들고 헌제의 신하 신분인 위왕까지만 간 것은 평생 자신이 내세웠던 황제를 받든다는 명분을 끝까지 지킨 면이 있습니다. 형식상 죽을 때까지 황제를 받드는 신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폭 구민의 완성을 위해서 한황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겁니다. 조조는 이런 점에서 형식과 실질의 균형을 이룬 뛰어난 정치가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20년 조조는 위왕 신분으로 사망합니다. 조조가 끝까지 황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은 앞서 황제를 받드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초고 동맹을 깰 수 있는 명분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조조가 황제가 되지 않는 한 한황실의 정통성을 조조가 갖기 때문에 촉한과 오가 조조에 대항해서 초고 동맹을 맺는 것이 명분상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조가 죽고 나서 아들 조비가 위왕을 승계하고 220년 바로 그 해에 한황제 헌제로부터 황제 자리를 선양을 받습니다. 이것은 촉한과 오의 입장에서 보면 한황실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황실을 무너뜨린 조비 세력에 대항하는 초고 동맹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비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합니다. 조조나 조비는 황제는 아니었지만 실권은 황제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조비의 황제 즉위는 실익이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조조처럼 한황실의 정통성을 가진 상태에서 촉한과 오가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했었다면 삼국 통일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고 삼국 통일을 한 상태에서 한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는 형태가 형식상으로도 정통성을 주장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220년 조비의 황제 즉위가 삼국이 통일되는 280년까지 삼국 정립의 기간이 길어지게 만드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조비는 아버지 조조의 정책을 제대로 계승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조의 이상은 비사족 정권 수립이었거든요. 법과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비사족 정권을 추구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등용하겠다는 원칙도 수립했었죠. 그러나 사실 조조조차도 사족 세력의 강력한 기둥 그 자체는 허물지 못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조비는 즉위하자 진군의 건의를 수용하여 국품 관인법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위진남북조 시대 전체에 걸쳐서 사족 세력의 정치 독점 현상을 지속시키게 만든 제도였거든요. 사족끼리 서로가 서로를 관리로 추천하는 제도다 보니까 사족 아닌 세력이 관계에 진출하는 것이 거의 막혔다고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위나라가 사마 가문을 축으로 하는 사족 세력들이 비사족 출신의 위황씨를 압박해서 권력을 이전받게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비는 불과 즉위 후 6년밖에 살지 못하고 226년에 사망합니다. 이후 조비의 아들 조예가 명제로 즉위하는데 239년까지 10수년간 집권하게 됩니다. 이릉전쟁이라는 촉한과 오의 형주 쟁탈전이 끝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손건과 유비 동맹은 파탄이 일어납니다. 손건이 형주를 차지한 상태에서 촉한과 동맹을 복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였고, 부득이 손건은 강력한 위에 칭신을 함으로써 위로부터 인정을 받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